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반드시 생기는 고민이 있죠. 미용사를 하려면 적어도 미용실에서 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미용학원들을 보면 연구반, 실습반, 속성반 이런 게 있던데 이건 다 뭐지? 하면서 궁금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인턴이 받는 교육과 미용학원에서는 뭘 배우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자신하고 맞는 건지, 그리고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미용실에 인턴으로 취업을 해서 일한다는 건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경제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먼저 미용실에서 일하는 인턴 근무부터 살펴볼게요. 처음 미용실에 취업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다 배워야 합니다. 미용실 입장에선 인턴이 완전 초보일 경우에는 고객에게 바로 샴푸도 못 시키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건 바로 실수로 인해 고객 옷이 젖으면 안 되고, 염색 샴푸 같은 경우는 고객 옷이 염색물로 변색이 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턴은 미용사가 고객에게 커트할 때 고객에게 드라이보 또는 커트볼을 준비시키고, 커트시 옆에 서서 고객님 얼굴에 묻은 머리카락 털어주고, 커트가 끝나면 바닥에 머리카락 쓸고, 이런 업무가 처음에는 주된 업무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샴푸나 머리 말리는 기술을 매장 교육을 통해 샴푸도 하고 머리도 말리게 되면서 업무의 영역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무로는 파마나 염색 도구들을 준비하는 교육을 받고, 미용사 옆에 서서 하나씩 건네주고, 다 끝나면 도구들 깨끗이 씻어서 정리해 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인턴은 미용사분이 시술하기 편하게 단순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턴 교육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주 1회 또는 월 2에서 3회 이런 방식으로 헤어 기술 교육을 받는 곳이 통상적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미용실은 고객을 받는 영업 현장이고 바쁘기 때문에 매일매일 교육을 받기란 매장이나 인턴에게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은 염색 바르는 순서와 방법을 마네킹에 연습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파마 와인딩도 배우겠죠. 그리고 고객에게 직접 하게 될 때는 미용사 지시를 받으면서 인턴은 고객의 뒷머리 쪽을 시술하게 됩니다. 앞쪽은 고객에게 보이는 부분이라 실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미용사분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일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드라이도 배우고, 스타일링도 배우고, 커트도 배우고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인턴 안에서도 직급이 있다는 점입니다. 초급, 중급, 상급, 인턴장, 시아기, 보통 이런 식으로 직급이 나누어지는데요. 시아기는 미용사가 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아기까지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용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라고 가정하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 초보인 인턴분이 매장에 들어왔는데 샴푸를 알려주면 고객에게 능숙하게 잘할까요? 교육을 받았어도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못합니다. 숙련되게 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죠. 만약 매장 입장에서 지금 인턴분이 샴푸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다른 걸 교육해주고 알려줬다 해도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 하고 있는 인턴 업무가 능숙하게 잘할 때까지 일정 기간 그대로 업무가 유지되게 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이런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염색을 바르고 파마 와인딩을 하는 데까지도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번엔 미용실 경력이 몇 년 된 인턴분에게 고객의 마무리로 스타일을 잡는 드라이를 교육해주고 마네킹에 장기간 연습을 시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고객의 마무리로 드라이를 한번 맡겨보겠죠. 잠시 후 고객의 헤어스타일이 엉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인턴분 입장에선 떨리고 긴장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연습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선 그 인턴분에게는 앞으로 고객님의 마무리를 맡길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 매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고객의 머리를 망치면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럼 인턴은 다시 이전 업무로 돌아가서 드라이를 연습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인턴은 기본 업무를 계속하면서 하나씩 배우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성장하는 방식이 미용사가 되기 위한 미용실 취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턴 근무를 한 기간이 몇 년이 지났다 해도 기본 업무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는 늘어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용학원의 교육을 볼게요. 미용학원의 교육 과정들을 보면 연구반, 실습반 같은 이런 과정들은 보통 기술을 따로따로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트나 파마 또는 드라이 같은 기술을 지정해서 과정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속성반 같은 경우는 미용사의 모든 기술을 한 번에 전부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인턴은 천천히 하나씩 배운다면 미용학원은 기술 교육을 매일매일 바로 습득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쉽게 이해를 돕자면 인턴이 몇 년에 걸쳐서 배우는 기술을 미용학원에선 1개월 안에도 습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일을 하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경제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학원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기술만큼은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미용사가 되는 기간을 최소로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인턴의 기본 업무는 미용사의 기술을 100%로 보았을 때 10% 미만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턴은 그만큼 배워야 할 기술의 많은 반면 미용학원 교육은 시작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모든 커트와 다양한 기법들을 바로 교육받고 습득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은 드라이와 스타일링은 기본이고 염색과 파마까지 배우게 됩니다. 클리닉 또한 두피 클리닉과 모발 클리닉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배워야 할 영역이 넓습니다. 미용사 기술에 배워야 하는 영역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남자 커트만 보더라도 가르마, 댄디, 리젠트, 가일, 아이리브, 리프컷, 모이칸, 투블럭, 혼합컷 등등 수없이 많은 스타일의 커트를 배우게 됩니다. 여성 커트 또한 숏 기장, 미디엄 기장, 롱 기장의 수많은 커트를 배우게 되는데요. 단순히 교육만 해주는 곳에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기술을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 쉽고 활용도가 높은 교육하는 곳에서 시작하셔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색은 세치 커버, 뿌리 염색, 명도 염색, 컬러 염색, 탈색 등등 이론 교육과 정확한 시술 방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파마 또한 열펌과 일반 펌의 모든 각종 스타일의 웨이브를 만드는 과정을 이론부터 시술의 응용력까지 모두 꼼꼼하게 완성되는 교육을 받게 되죠. 요즘 같은 경우 탈모와 모발의 손상도가 높은 고객이 많기 때문에 클리닉 시술이 미용실의 상당한 매출을 담당해주는 만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미용사의 모든 기술과 영역을 배우고 습득해야 미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담당하는 게 미용학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샴푸하고 염색 바르고 파마 와인딩만 한 것으로는 미용사의 기술의 극히 일부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자신이 보다 빠르게 미용사가 될 것인지 혹은 오랜 기간을 걸쳐서 천천히 배울 것인지에 따라 인턴 근무를 할지 또는 미용학원에서 모든 기술을 배울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턴 근무도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좋은 미용실을 만나야 되는 어려움이 있듯이 미용학원 또한 빠르게 미용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미용학원을 가야 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정해진다고 보셔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인턴 근무와 미용학원을 다니는 것에 차이점을 알려드렸는데 미용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